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시골 책방에서 보내는 위로의 편지들. 나는 이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입니다. 지은이 임후남. 출판사 생각을 담는 집.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움도 마음이 부드러울 때 생기지요. 오늘 오랜만에 부득이 외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온통 봄이더군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천지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책방은 이제야 수선화가 꽃을 피우고 진달래, 개나리가 차례로 피기 시작했거든요. 이곳이 조금 춥긴 합니다만 세상은 이렇게 먼저 환하게 피어나는구나 싶어 조금 씁쓸해지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시냐 안부를 묻기가 참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도 계신 곳에서 안녕하시리라 믿습니다. 일상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는 매일 책방 문을 열고 청소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마당에 풀을 뽑고 화초를 옮기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도 읽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다만 전보다 뉴스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코로나19 관련 안전 안내 문자가 오면 저도 모르게 포털 뉴스를 들여다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싶은 거죠. 밤에는 뉴스를 안 봤는데 요즘은 마지막 잠자리에서까지 뉴스를 한번 검색합니다. 안녕하지 못한 세상을 생각하면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눈을 뜨면 때때로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발전과 속도 위주였던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전 세계에 닥친 경제 위기는 어떻게 극복될지, 사람들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 저는 알람에 눈을 뜨면 그대로 일어나 스포츠 센터로 향했습니다. 잠에서 깨는 시간이 조금 늦어진 요즘은 눈을 뜨고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침대에서 뭉그적거립니다. 심지어 요 며칠 동안은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세상이 매우 급하게 돌아가니까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 밖의 일이죠. 어쩌다 책방에 손님이 오면 마스크를 했는지 확인하고 손을 씻으라, 소독제를 사용해라 하는 정도입니다. 봄날 저의 아침 일과는 마당 일입니다. 흙을 만지고 있는 동안은 이런저런 생각이 없습니다. 뽑을 풀을 생각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심을 화초를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는 지난 겨울 때늦게 심어 제대로 싹이 나지 않은 보리를 갈아 엎을까 하다 아까워서 한쪽으로 몰아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애써서 한 일이 때가 안 맞아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는 일이 참 어렵구나 싶습니다. 자연을 알아야 하는데 도시화된 지금의 삶에서는 그 자연의 때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때를 맞추려 들죠. 마당 한가운데 서서 뭘 심을까 한참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마당 일부는 용도가 밭으로 되어 있어 농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문제는 고라니가 먹는 것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마당 한가운데 고구마를 심어놓고 열심히 물을 주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는데 그대로 고라니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가운데 망을 치면 마당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 고라니가 안 먹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고추나 깨를 심자니 나중에 그것을 수확할 일도 큰일이다 싶어 겁을 냅니다. 그냥 먹을 것 조금 심는 것과 농사를 짓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그러다 어제는 한쪽에 금을 긋고 아이리스를 옮겨 심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화초를 심고 싶은데 그건 안 되니 화초 같은 농작물은 무엇이 있을까 또 생각합니다. 그러다 아이고 한없네. 이제 들어가 안에서 일하자 하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안에서 급한 일을 해치우고 나면 또다시 밖이 궁금해 어느새 홈이 들고 밖을 어슬렁댑니다. 이렇게 하루치를 살아냅니다. 지금의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내면서 하루치를 살아내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일이 없지만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고 저렇게 해야 할 일이 있는 하루. 그렇게 하루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하루가 그래서 소중하다 싶습니다. 얼마를 더 살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아직은 깊은 노년에 접어든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니 살아갈 날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 자주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암울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되는데 예를 들면 집에 물건을 하나 들여놓고 저건 나중에 어떻게 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서재로 쓰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책상과 의자만 있고 이렇다 할 물건이 없다 생각했는데 쓸데없는 물건들을 꽤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올 때 버리자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보거나 사용할 일이 없지 싶은데 제가 버리자고 하면 남편이 못 버리고 남편이 버리자고 하면 제가 못 버려 하는 수 없이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뭔가 가득 차 있던 창고에 그것들이 들어가니 다시 창고에 있는 것들은 다른 창고로 옮겨야 했습니다. 더 나이 들면 다 정리해야지 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 혼자 남으면 내가 가면 남편이 정리해야 하는구나 싶어졌습니다. 그 전에 함께 정리하고 단출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식에게 짐을 남겨두고 싶지는 않거든요. 죽음이 당장 제 눈앞에 놓이지 않았어도 어느 순간 죽음에 이르렀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좋은 날들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질 것이고 나쁜 날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겠죠. 사는 동안 좋은 날들이 그래서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울 때 좋은 사람과 만나고 좋은 책과 만나고 좋은 풍경을 만나 좋은 하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움도 마음이 부드러울 때 비로소 생기니까요. 좋은 날을 많이 갖고 살자. 오늘의 좋은 기억으로 내일을 살자. 그러니 오늘 아픈 것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것이 어떤 신이든 그리고 부디 모두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자. 오늘 저녁에도 거칠어진 손을 비비면서 생각했습니다. 혼자도 즐거운 생활 꽤 괜찮아요. 오늘은 날이 맑고 햇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았습니다.
바람은 너무나 선선하고 좋아 불놀이 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요즘 말로 불멍이라는 말, 불 앞에서 넋 놓는다는 말인데 정말 불 앞에서는 한없이 앉아있게 되죠. 어쩌다 남편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있다 밤이 늦어 깜짝 놀라 들어가곤 한답니다. 어쩌다 보니 번잡한 하루를 지냅니다. 아시겠지만 시골 책방에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바쁠까? 저도 때로는 궁금합니다. 하루 종일 종종되다 보면 밤이 됩니다. 시골 생활이란 온통 일투성이입니다만 해가 길어지면서 일하는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겨울에는 밤에 책 읽기가 좋았는데 책을 읽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뒤에서는 계속 누군가 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바쁜 시간 속에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멍하게 앉아있느라 바쁜 것도 있겠죠. 그렇게 멍하니 있다 일을 합니다. 멍하니 있는 순간은 그 일을 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같은 것이죠. 마치 강물에 낚싯줄을 들이우고 입질이 오기를 한없이 기다리는 강태공처럼 나는 혼자 있기도 바쁘다. 소윤경 호두나무 작업실 중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일을 할 때는 더욱 그렇죠. 한때 저는 읽고 쓰기만 하는 삶을 꿈꿨습니다. 젊은 시절 책을 읽어대는 제게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읽고 쓰라고. 그 쓰는 것은 저의 직업이었던 잡문 쓰기가 아닌 문학을 하라는 것이었죠. 어쩌다 그 세월이 다 갔어요. 간신히 시집 한 권 내놓고 말입니다. 호두나무 작업실을 쓴 작가 소윤경의 혼자 있기도 바쁘다 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혼자 있어도 심심할 새가 없는 날들. 그래도 사람이 궁금하여 혹은 일 때문에 그녀는 서울로 가끔 외출합니다. 저는 책방으로 사람들이 찾아오죠. 마음이 맞는 이가 오거나 혹은 한 시절을 같이 보낸 이들이 찾아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제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서울 인사동쯤에서 혹은 광화문쯤에서 만나 수다를 떨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지내는가? 여행은 어딜 다녀왔는가? 요즘 누구누구는 어떻게 지낸다더라? 요즘 어떤 것이 좋다더라? 등등을 이야기하다 영화, 드라마, 그러다 아파트 시세 등을 이야기하고 더 나이 들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할 텐데 등등의 이야기들을 오래 하고 헤어졌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좋지요. 그런데 누굴 만나도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과 만나면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오갑니다. 뿐만 아니라 낯선 이와의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자연과 시골살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가 어떻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누구네 아이가, 누구네 남편이, 누구네 부모가 하는 누구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야말로 가장 말하기 좋은 소재거리인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참 좋다 싶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짝반짝하고 그들이 돌아간 후에도
여운이 길게 남을 수밖에 없죠. 호두나무 작업실을 읽으며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저 역시 시골살이를 하고 있으니 두말할 것 없이 공감하며 읽었는데 만약 도시에 살고 있었으면 빨리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 안달하면서 읽었을 책입니다. 언제까지 이 정원의 변화무쌍한 사계의 풍경들을 즐기며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까? 아프지 않고 걱정 근심 없는 날들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까? 누군가에게는 지나갔고 내게는 오지 않은 일들 말이다. 호두나무 작업실 중에서. 사는 일이 그렇죠. 지금 내게 오지 않은 일들 혹은 내게 지나간 일들이 있게 마련이죠. 어쩌면 누군가는 지금 겪고 있을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날들을 위해 지금의 평온한 날들을, 지금의 날씨를 마음껏 누립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생각하고 오지 않을 일들은 그때 생각하자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아픈 이들이 가까이 있다면 그냥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면서 말입니다. 공연히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는 것은 아픔을 다독여주는 게 아니므로 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바쁘게 보내는 것, 그러면서 자연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 지금을 조금은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시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신앙송을 했습니다. 며칠 전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떨어진 나뭇잎이 길에 가득했습니다. 차가 그 길을 밟는 것이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목적지로 가기 전 근처 용담 저수지를 들렀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붉은 기운이 동쪽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저수지에는 자욱한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모닥불을 피워놓고 신앙송을 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시 한 편씩을 갖고 와서 시를 낭송하는 시간. 멀리 인천에서도 오고 동탄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차가 막혀서 2시간 반이나 걸려서 온 이도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쌀쌀한 밤 기운, 저마다 든든하게 차려입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작하기 전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신앙송을 못해요. 그런데 시를 읽었습니다. 이혜인, 정호승, 김용택, 기형도, 심순덕 시인의 시도 읽고 폴란드 시인 슌보르스카의 시도 읽고 제 시도 읽었습니다. 책방에서 시집을 팔아보니 정말 시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시를 읽고 사는 세상이 아닌데 싶은데 시를 읽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50이 넘은 남성은 혼자 와서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좋아했던 시인입니다. 지금 홀로서기가 필요한 때 다시 읽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30년 전의 감성으로 돌아가 읽고 싶었다는 시. 그런데 그 시가 지금 홀로 서야 하는 자신에게 꼭 맞는 시가 된 것입니다.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 오기원 시인의 시집 제목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가족들이 있어도 때때로
외롭습니다. 모두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대로 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만나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번호를 뒤적여도 딱히 떠오르는 사람 하나 없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한 번쯤 봐줬으면 합니다. 나도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닥불 앞에서 시 읽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학교를 떠난 후 어른이 되어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앞에서 시낭송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시를 좋아한다고, 내가 이 시를 좋아한다고 말할 사람도 딱히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와 엄마, 직장에서의 직책 등은 실적, 성과, 교육, 투자, 성적, 실력, 아파트 시세 같은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만 하게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시라니요. 나의 목소리로 누군가의 무엇이 아닌 그냥 나. 그런 내가 시를 좋아하고 시를 읽고 싶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는 것. 그러니 우리 모두 주인공이고 주목받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시는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었죠. 나만의 상념에 빠져서 말입니다. 그러다 누군가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를 읽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다 어느 순간 더 읽지 못하고 멈추었을 때 우리 모두 함께 멈췄죠. 나의 엄마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저는 마음이 그만 젖어서 목이 맸습니다. 시골의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환하고 모닥불은 활활 타오르고 가을밤 찬 공기 속으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고 가끔 개가 컹컹 짖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사내아이가 동요를 불렀습니다. 반주 없이 나오는 아이의 맑은 목소리는 그 밤과 너무나 잘 어울려 우리 마음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아 한 곡을 더 청해서 들었습니다. 낯선 세계, 꿈속 같은 세계. 일상을 살아갑니다. 밥도 짓고 빨래도 널고 청소도 하고 돈 계산도 하고 아이 걱정도 하고 남편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물 한 개 피어오르는 저수지, 단풍 든 나무들, 햇빛에 반짝이는 억새숲, 모닥불, 밤하늘, 달, 시.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일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값비싸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아닌 마음만 먹으면 나의 일상으로 들여올 수 있는 것들, 심지어 값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어쩌다 내게 들어오면 낯설고 꿈 같은 것이죠. 꿈속에서 살 수 없지만 꿈을 꾼 후에 돌아오면 일상을 살아내는 힘이 생깁니다. 조금은 숨통이 트여서 다시 살아낼 힘을 얻는 것. 이런 시간이 쌓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겠죠. 살아갈수록 인생이 꽃처럼 피어나네요. 에서 나이든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산다. 하루를 살아내면 또 하루가 시작됐고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이 됐다. 지금도 하루를 살아간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다. 젊은 시절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살다 보면
뭔가 한 방이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뭔가 근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지지고 볶고 사는 내 부모 같은 삶이 아닌 뭔가 멋진 삶. 어느새 부모 같은 삶을 살기 싫다고 했던 젊은 시절의 나를 지나 부모처럼 그렇고 그런 삶을 사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왜 엄마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는가 했던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고 남편은 일터로 달려가는 대신 마당에 낙엽을 쓸고 있습니다. 일터가 최고인 줄 알고 나가서 월급 받는 것이 무슨 큰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나이든 부모 앞에서 바쁜 척 거들먹거리며 살았던 시절. 된장찌개 하나 놓아도 집밥이 좋다는 부모. 옷이야 깨끗하면 된다며 새 옷을 장만하지 않던 부모. 뭐하러 쓸데없는데 돈 쓰냐며 낡은 살림을 쓸고 닦아가며 쓰던 부모. 그렇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부모의 삶을 지금 살아갑니다. 살아갈수록 인생이 꽃처럼 피어나네요. 예, 어른들을 만나면서 살아온 시절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제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을 삽니다. 시골에 책방 하나 차려놓고 혼자 읽을 시를 누군가와 함께 읽습니다. 혼자 볼 책을 누군가와 함께 봅니다. 혼자 들을 수밖에 없던 음악을 같이 듣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삽니다. 그러면 내일의 삶이 기다리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젠가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순간이 올 때까지 오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큰 몸으로 하늘을 가리고 섰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꿈속 같은 세상입니다. 일상에서 꿈으로, 꿈속 세상으로 다녀오는 날들이 많은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좋다. 그녀는 혼자 왔습니다. 얼굴은 50 안팎으로 보였지만 요즘은 나이를 맞추기가 힘들죠. 그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일어나 책들 앞에서 서성댔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만 돌아가는가 싶었던 찰나 문득 그녀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라고. 친구가 없어요. 물론 친구야 있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다 라는 말에 저는 그만 그녀의 눈에 제 눈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친구가 없어요. 그녀가 돌아간 지 하루가 지나도록 저는 그 말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의 친구들은 어디에 있나? 나는 누구의 친구인가? 저라고 왜 친구가 없겠어요.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 만난 친구부터 사회에서 만난 친구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저의 눈빛과 그들의 눈빛을 생각했습니다. 모두 좋은 사람들. 그러나 오래 만났다고 과연 친한 사이일까? 은희경의 소설 빛의 과거는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닌 것과는 상관없이 그녀는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다.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무려 40년 전 여자대학 신입생 때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 그러니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가요?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친한 것은 아닙니다. 은희경의 소설의 맛은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되죠. 빛의 과거를 읽으면서 저의 가장 오래된 친구들을 떠올린 것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한 것은 소설 속 이야기가 오래된 친구를 이야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왔던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제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친구가 없어요. 시도 읽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내가 잘못 살아왔나 싶어요. 생각해보니 나는 누구와 가슴 떨리며 읽었던 책 이야기를 했었나 싶습니다. 책방을 하면서 비로소 이곳에서 책으로 수다를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저를 떠날 때도 있었고, 저 역시 친구를 떠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그렇게 기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것들은 마치 생살에 난 상처 같습니다. 책방을 차린 이유가 뭐냐는 질문 앞에서 나는 곧잘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라고 말합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만나지 않고는 못 사는가? 혼자서는 못 사는가? 그런데 생각해보니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제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시골 책방에서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누군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반짝반짝 그들의 시간을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면서도 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친구와의 만남이 온전히 나의 시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시간을 타인에게 내주고 났을 때는 채워져야 합니다. 그를 통해 내가 채워지고, 나를 통해 그도 채워지고, 채움은 온기 같은 것입니다. 가슴이 만나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깊이 만나고 나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만나서 말도 많이 하죠. 그렇지. 친구들과 만나 얼마나 많은 말을 하나요. 멋진 카페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교육, 부동산, 종교, 연애 등등 나만 아는 것 같은, 나만 모르는 것 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나요. 그러다 속내를 아는 친구에게는 남편, 자식, 시부모 등등 나를 둘러싼 주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목이 아프도록 말합니다. 때로 이런 수다들은 나를 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듯한 구질구질한 생활을 어떻게 잠시라도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살아가는 일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구차함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언제나 그 이야기만 하고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답답한 속 이야기도 하루 이틀입니다. 동어 반복은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그야말로 빈 배처럼 텅 빈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의 허기가 지는 것입니다. 시골 책방을 혼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 허기를 메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잠깐 동안 자신에게 찾아온 자신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나뭇잎이 떨어져 흐드러진 시골길을 혼자 걷는 순간에 자기를 만나지 않으면 대체 언제 만난단 말인가요? 사람이 그리울 때 저는
때때로 책을 만나고 그림을 만나고 음악을 만납니다.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느끼고 거친 소나무의 몸통을 천천히 만져봄으로써 나무 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나 좋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더 좋습니다.